안녕하세요. 20년 중개업경력의 최고봉 도시계획학 박사와 함께하는 상가중개 실무. 이번 시간은 그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사례는 편의점 찾는 손님이 들어왔을 때 상담하는 단계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두 번째 사례로는 전용 면적 80평 정도의 커피 전문점 가능한 상가가 있나요? 하고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근거 법령이죠. 그죠? 편의점은 자유업종이어서 근거 법령이 없지만, 커피 전문점은, 휴게 음식점으로 분류가 됩니다. 건축법상 용도에. 그래서 얘는 먹고 마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게 음식점은 이제 관리업종 중에 신고업종이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유업종과 관리업종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유업종은 근거 법령이 없어요. 그래서 용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되는 것이고요. 관리업종은 관공서에서 그야말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죠? 제일 강력한 관리가 허가업종이고, 그 다음에 등록업종, 세 번째가 이제 신고업종. 그래서 관리업종은 등록, 처음에 허가, 등록, 신고업종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이제 신고업종으로 관리가 되죠. 그래서 자유업종은 내가 운영할 상가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차 계약서만 들고 세무서에 가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은 사업자 등록지에 바로 나오지만, 관리업종은 임대차 계약서만 들고 세무서에 갔을 때 영업신고증이나 등록증이나 허가증이 없으면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가서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증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자유업종과 관리업종의 차이고, 얘들의 구별의 실익은요, 자유업종은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어떤 업종이든 그냥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반 건축물도 다 가능하죠. 하지만 관리업종은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가 안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커피 전문점은 근생군 내에, 근린생활시설군 내 휴게 음식점이고 신고업종이다. 그래서 근생에 들어가야 되죠. 하지만 300제곱미터, 약 90평 기준으로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2종 근생으로 분류가 되고요. 3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1종 근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커피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로스팅한 원두도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주로 이제 개인 브랜드,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로스팅한 원두를 팔죠. 근데 이제 원두 판매를 하게 되면요, 그냥, 휴게 음식점 신고만으로는 안 됩니다. 원두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든지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을 해야 돼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신고하게 되면은 얘는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개인 손님한테만 판매할 수 있는 것이고, 커피 전문점이나 도매상 모두에게 판매를 하려면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이 아니라 식품 제조 가공업을 등록을 별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신고 등록하지 않고는 원두를 판매할 수가 없다. 면적기준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커피 전문점은 룸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이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법에 해당되면은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도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례는 이제 세 번째, 전용 면적 30평 정도의 학원할 수 있는 상가를 구해주세요 하고 이제 학원하실 분이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근거 법령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학원의 근거 법령은 학원 설립법이에요.
그 학원은 건축봉사 용도상으로 면적 기준이 이제 500제곱미터 기준입니다. 500제곱미터 이하이면 미만이면은 이종 근린생활 시설이 되고요. 이상이 되게 되면은 교육 연구 시설로 용도가 돼야 됩니다. 얘는 관리 자유업종 중에 관리업종이 되는데 등록을 해야 되는 업종이에요, 학원은. 그리고 학원에서 중요한 거는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있어요.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 있는데요. 보통 보습학원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독서실 같은 경우는 120제곱, 의학원은 좀 커야 됩니다. 150제곱미터, 입시학원은 660제곱미터. 근데 이게 이제 전부 학원 전체 면적이 아니고요.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습학원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면은 전용 한 18평 정도 나오거든요. 강의실 면적만 18평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지자체별로 물론 다르지만. 그래서 학원 찾으러 왔다 하면은 통상 한 30평 정도 수준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최하. 왜냐하면은 강의실 면적이 18평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원장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기본 한 30평 정도는 나와야 된다. 제가 학원 맞췄을 때 가장 작은 평형을 맞췄던 게 한 27평 정도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 18평 강의실을 빼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10평 가지고 원장실과 복도 공간을 설계를 잘해서 빠듯하게 만든 기억은 있어요. 어쨌든 근데 만약에 손님이 저는 학원 하러 왔는데요. 그때 우리가 몇 평 정도 찾으세요 말씀드렸더니 10평 정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건 학원이 아니고 교습소다. 이제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통계단 2개 여부가 엄청 중요하죠. 저도 사실 이거 잘 모를 때 중개사고가 날 뻔했어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3층 이상으로서 해당 층의 학원 사용 면적이 전용 200제곱미터, 약 60평 이상 되게 되면은 무조건 직통계단이 그 건물 내에 2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 완별식명서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또 유해업소 여부가 중요하죠. 그죠? 뭐 노래방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건물에는 학원이 못 들어간다. 물론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몸에 그림을 그린 덩치도 좋은 아저씨가 아저씨 여기 50평 정도 룸살롱 하나 할 만한 상가 있어? 하고 막 좀 우락부락하게 생겨 들어왔어요. 쫄지 마세요. 자, 룸살롱도 결국 먹고 마시는 거죠. 얘의 근거법령도 역시 식품위생법이다. 룸살롱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상업지역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만 검토할 게 아니에요. 신도시는 항상 지구 단위 계획에서 신도시가 설계되고 건축이 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을 필히 검토해야 된다. 분명히 상업지역인데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통상 이제 중심 상업지역이다 하더라도 아파트하고 마주보고 있는 상가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런 위락시설을 못 넣게 막아놔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룸살롱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도가 문화 집회시설군 내 위락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얘는 관리업종이면서도 허가업종이다. 가장 강력한 행정청의 관리를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설기준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호구역 학교가 주변에 있으면은 보호구역 내에 있을 경우 심의 대상 행위로 분류되는데 거의 허가가 안 난다고 봐야 되죠. 보호구역 내에 있으면은. 그리고 중과세 여부 가장 중요하죠. 위락시설은 취득세, 재산세가 엄청나고요. 그에 따라 또 개별 소비세가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에 의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필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 설립법에 의한 유해업소 입점 가능 여부. 역시 학원이 들어가 있는 건물에는 위락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다. 물론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렇게 제가 상가 중개 실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가지 사례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업종으로서 편의점, 두 번째는 관리업종 중 신고업종으로서 커피 전문점, 세 번째는 관리업종 중에 등록업종으로서 학원, 네 번째는 관리업종 중에 허가업종으로서 음살롱, 리락스 시설이죠. 그죠? 이렇게 네 가지 사례를 들어서 왜 우리가 상가 중개 실무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냐에 대한 필요성을 이 네 가지 사례를 들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